이렇게 혜택이 많은 가족법인을 아직도 안 만드셨다고요? 뭐가 좋은지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법인을 만들려고 결정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절제는 임수정. 세무사님 덕분에 가족법인 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는 다 알았거든요. 완전 최고였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문피디님이 다 이해됐다고 하니까 저도 좀 뿌듯하네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족법인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개인은 일단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죠.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면 일단 법인도 탄생을 시켜야겠죠. 법인은 등기소에서 탄생해요. 법인 등기를 통해서 하나의 법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고요. 그렇게 법인이 먼저 만들어지면 그 법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와 사업자 번호는 다른 개념이죠. 개인 사업자분들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시죠. 그럼 세무서에서 사업자 번호 부여해주고요. 법인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법인 등록번호로 신청을 하면 사업자 번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매뉴얼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뭔가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건 없나요?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 법인 상호를 정해야 돼요. 법인 이름을 뭘로 할지 정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같은 관할 구역 이내에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하시는 상호가 중복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두 개 여유로 좀 더 생각해 놓으면 좀 편하시겠죠. 두 번째, 본점 소재지를 정하셔야 돼요. 이때 집으로 법인 본점 소재지 해도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전자상거래 같은 집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주소지 사업장도 가능하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이런 것들은 집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드니까 거기다 사업장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사업장으로 쓰실 사무실 하나 임차하셔서 거기를 본점 소재지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점 소재지 결정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법인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세액 감면이나 공제 요건들이 달리 적용이 돼요. 가장 큰 감면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5년 동안 세금이 100% 감면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까지를 얘기하고요.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한 업종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거기 적용이 되면 100% 감면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죠.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50%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세금이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신중히 잘 생각을 해서 꼭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가족법인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들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업종은 방금 말씀드린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적용은 안 되십니다.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취득세 중과 여부예요.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법인 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임대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다 서울의 중심 권역에 있죠. 그런데 그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법인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고 서울에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이 본점이나 지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임대만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용인이나 송도, 김포 이런 지역에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게 서류상 법인 소재지 등록만 되어 있고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형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국세청에서 공유 오피스 세원관리 TF팀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는 거, 이렇게 실질적인 사업장과 서류상 사업장이 다른 게 밝혀지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니까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라서 국세청 점검 대상은 아니고 구청 세무과에서 담당하는데요. 구청에서도 취득세 중과 여부를 위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인 설립하려면 자본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왠지 개인 사업자랑 좀 다르게요. 법인은 큰 느낌이어서 목돈이 좀 자본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네, 그 세 번째로 자본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법인이라고 자본금이 크게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자본금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돈을 말해요. 주주들이 본인 지분율만큼 모은 시드머니라고 볼 수 있죠. 회사가 유지해야 할 순자산의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자본금이 크면 재무 상태가 탄탄해 보이기는 하겠죠. 대출을 받을 때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업종이나 사업 규모, 대출 여부, 대외적인 신용도가 중요한지 뭐 그런 여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건설업이나 대부업 같은 특정 업종은 최저 자본금 요구 업종들이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가족법인은 대부분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100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좀 신기하네요. 근데 건물을 사고 싶어서 법인 만드시는 분들은 자본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법인을 설립해서 바로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혹은 신축을 계획하신다면 은행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을 먼저 해 놓으시고 대출 받을 때 증자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가능은 하지만 법인 등기도 변경해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까 한 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우리는 대출도 필요 없고 대외 신용도도 딱히 필요하지 않다. 주주나 대표이사의 여유 자금만으로만 법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시다면 굳이 자본금을 그렇게 막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그게 묶이는 돈이에요.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장 소재지 임차보증금 정도 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많이 설정들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주주나 대표이사의 자금을 법인에 빌려주세요. 그걸 가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가수금은 법인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그걸 회수하면 됩니다. 이때 가수금의 그 범위 안에서 법인에서 빼오는 돈은 별다른 세금이 발생하거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빌려준 돈 받아오는 그 구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가수금을 잘 활용하시면 법인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돼요. 가족법인 설립에는 이 주주 구성과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독자분들은 이걸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건 이 구조를 짜는 게 핵심이니까요. 가족이 몇 명인지 몇 프로씩 지분을 구성할지 이 법인을 활용해서 향후 상속증여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은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상속증여를 절세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주주 구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부모님을 포함한 법인으로 갈지 아니면 자녀들로만 구성된 자녀 법인으로 할지 혹은 필요에 따라서 부모 법인과 자녀 법인을 다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대출 여부와 규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해야 돼요. 미성년자 주주로만 구성된 법인은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속 증여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하려면 주주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를 넣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손주를 넣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넣죠. 손주까지도 주주로 많이 참여시켜요. 가족법인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세무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상속 증여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속 증여 목적으로 법인 설립하는 분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주주로 참여시키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주주수를 늘리면 법인이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더라도 각 주주별로 계산되는 이익이 적어지는 구조라 증여세 이슈 없이 차근차근 법인이 부를 이전받기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또한 조부모가 손주한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고 해서 30% 할증과세 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손주를 주주로 참여시켜서 법인에 증여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손주의 지분율만큼 손주에게 증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법인이 법인세만 납부를 하고 끝난다면 할증과세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상증법 45조의 5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분여한다는 가정하에서요. 진짜 알면 알수록 이 법인은 정말 신세계네요. 규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플랜을 짜고 이행하면 진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가이드를 받고 움직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아까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그 비용도 따로 들 것 같은데 그건 얼마나 드나요? 법인 설립할 때 드는 비용은 등록세 같은 지방세랑 등기대행 수수료, 법무사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조건 과밀협재권역 여부에 따라서 등록세도 달라지는데요. 비과밀 지역보다 과밀 지역이 3배 중과가 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까지는 지방세가 동일해요. 비과밀 지역의 경우 15만 5천 원, 과밀 지역의 경우에는 42만 5천 원이고 자본금 2,8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본금의 0.48%예요. 근데 과밀 지역은 여기서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을 하나 설립한다고 했을 때 등록 비용은 비과밀 지역은 20만 원대, 과밀은 70만 원대예요. 기타 법무사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설립 비용 자체는 100만 원 안팎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설립은 법무사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쵸? 법무사님께 가서 의뢰하면 며칠 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법인이 자녀를 위한 법인인지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한 법인인지 혹은 젊은 분들이 청년 창업을 위해서 만드는 법인인지 그 목적들이 다 다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주 구성이라든지 본점 소재지 등 그 구조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법무사님께 가서 바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요. 한참 달렸는데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 돈이랑 시간이 낭비되니까 좀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죠. 특히 상속 및 증여를 위한 가족법인 설립은 더더욱 중요하죠. 문 PD님이 잘 이야기하셨지만 목적 사업이 뭔지, 융통 가능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시는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주주 구성이라든가 법인 본점 소지지 결정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설명은 해드릴 수 있지만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실 테니까 개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 상황에서 법인이 꼭 필요한지 여부부터 상담을 받으시고 법인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개별 상황에 맞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시작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댓글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괜히 법인 만들었다가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번 영상이 나가고 법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셨거든요. 상담을 오셨던 분들 중에는 실제로 법인 설립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돌려보내드린 경우도 꽤 있어요. 법인을 잘 활용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절세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을 운영할 때나 아닐 때나 그게 뭐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굳이 번거롭게 법인 설립을 하실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만들어서 뭐 설립 비용 쓰고 자본금도 묶이고 뭐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고 이행하시는 게 좋겠죠. 상담 후에 법인 설립이 유익하신 분들은 일단 저한테 법인 설립을 의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협업하시는 법무사님 연결을 해드리고요. 목적 사업이나 정관 작성에서부터 세무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법인 운영하시다가 자본 거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행하려고 할 때 정관에 관련 근거가 없으면 정관 수정부터 해야 하거든요. 임원 상여나 퇴직금 관련 규정도 잘 정비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무사님이랑 협의해서 같이 세팅을 해드리니까 훨씬 효율적이면서 편하게 법인 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임수정. 오늘의 결론. 법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상담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설립하시고 설립하실 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도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법인 활용해서 절세도 하고 법인 운영도 해보고는 싶은데 법인 개념이 생소하고 막연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설립부터 운영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인 설립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궁금증 해결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원시원한 세무 임수정 세무사였습니다.